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프로그래밍 지식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지식, if then이 전부였어요.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앱인데 그 당시에는 한두 달 정도.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개발자로 취업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그 당시는 제가 컴퓨터 학원에 다니지 못해서 중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접었었는데요. 지금은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학원을 굳이 가지 않아도 유튜브와 구글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기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본인이 개발을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바로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실까? 재미있게 봐주실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총 2부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2부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과연 재미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너무 횡설수설하거나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뺄 거 빼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제가 진짜로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끊임없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어떻게 개발을 처음에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소위 말하는 삽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좀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처럼 개발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있을 거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개발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립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저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와 2부로 나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앞선 그런 경험들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2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코딩을 시작한 건 이 보드게임 점수 계산하는 어플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폰 어플을 만들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오브젝트-C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언어를 애플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게 바로 스위프트였습니다. 이 스위프트를 이용하면 iOS 앱이나 아니면 맥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하고 스위프트 튜토리얼이라고 구글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식 문서,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튜토리얼이 제일 상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 튜토리얼을 따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필요할 것 같은 부분들을 찾아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제 앱도 동시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튜토리얼이 그 당시에 어떤 식당들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 그런 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터치를 할 수 있는 반응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튜토리얼이어서 제가 이제 처음 앱을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프로그래밍 지식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지식, if then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프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 전혀 없이 이 튜토리얼을 보니까 그 튜토리얼은 당연히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무작정 따라하면서 이게 이런 건가? 라고 추측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든 앱이 정말 간단한 앱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면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앱인데 그 당시에는 한두 달 정도를 끙끙 싸매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거 역시도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에서 자신 있게 이 언어는 굉장히 쉬운 언어다 라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걸 배울 수 있게끔 간단한 놀이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앱인데요. 이 아이패드에도 앱이 있어서 그 앱으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이 스위프트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
뭐 이 스위프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문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포문이라든지 아니면 while문이라든지 뭐 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스크래치라는 언어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였는데요. 이 스크래치를 사용하면 마우스 클릭만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 이 코딩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들이 다 블럭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코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이 블럭을 보면서 이 블럭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초부터 배운 게 아니라 무작정 아이들이 그 스크래치로 하는 대회인 컴퓨터 꿈나무 대회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봤어요. 일단 거기에 기본적으로 블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블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추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문제를 일단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계속해서 이 스크래치를 하게 되었죠. 네, 이 스크래치에는 뭐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뭐 함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GUI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에 좀 더 흥미를 빠르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막 구현하다 보니까 이 포 반복문에 대해서 몰랐는데, 반복문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 포 반복문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서 배우지도 않고 그냥 막 스크래치에 있는 블럭들만 어떻게 조합할까 생각하다가 그 인덱스랑 포 반복문의 개념을 생각해냈고 그걸 구현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그 희열감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싸매고서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때 내가 구현했던 게 포 반복문이었고 인덱스였구나. 물론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제가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깨우쳤다라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런 데서 재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스크래치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다가 뭐 이제 게임도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스크래치를 공부할 때는 저의 개인적인 코딩에 대한 재미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쳐 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재밌으려면 게임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걸로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게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미도 있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랭킹을 구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랭킹을 구현하려면 정렬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렬 알고리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새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 리스트 안에 올바른 순서로 넣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알맞은 자리에 넣는 방식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랭킹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또 한번 희열을 느끼죠. 이렇게 또 힘든 문제를 풀어냈다. 물론 그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래밍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 힘으로 풀어냈다는 데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게임을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랭킹 시스템까지 만드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강의도 올리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알고리즘 역시 제가 나중에 이 정렬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선택 정렬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원시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스크래치로 이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지다 보니까 텍스트 언어로 넘어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접한 건 파이썬이었습니다. 스위프트보다는 이 파이썬이 좀 더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했던 스위프트보다 이 파이썬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공부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개발을 하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 좀 다르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백엔드는 다 PHP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사이트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트래픽 초과가 되었더라고요.